파이는 고대 그리스 문자이자 수학에서 중요한 상수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는 고대 그리스에서 비롯된 신화 체계로 올림포스 신들과 다양한 영웅, 괴물, 신화적 사건들을 다룹니다. 두 주제를 조합하면 수학과 관련된 신화적 요소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파이와 그리스 신화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아테나, 아폴론 같은 신들이 등장하고 이들은 인간의 운명과 세계의 질서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파이는 원주율로서 원의 둘레와 지름 사이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학적 상수이며 기원전 수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습니다. 1. 파이. 파이는 수학에서 매우 중요한 상수로 원의 둘레와 지름의 비율을 나타내며 약 3.142록으로 표현됩니다. 파이는 기하학과 물리학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고대 그리스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 이 상수를 연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파이를 더 정확하게 계산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원주율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그리스 과학과 수학의 주요 인물로 평가되며 파이는 그의 이름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는 주로 신들과 인간 사이의 관계, 자연 현상의 신화적 설명, 그리고 영웅들의 모험을 다룹니다. 그리스 신화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올림포스 신들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아테나, 아폴론 등 신들은 인간 세계와 신들의 세계를 지배합니다. 제우스는 신들의 왕이자 번개와 하늘의 신이며 헤라는 결혼과 가정을 지키는 여신입니다. 각각의 신들은 자신의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있죠. 영웅들의 이야기 헤라클레스, 테세우스, 페르세우스와 같은 영웅들은 신들로부터 임무를 받아 전설적인 모험을 떠납니다. 이들은 종종 괴물이나 신비로운 존재들과 싸우며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3. 파이와 그리스 신화의 연관성. 비록 파이가 그리스 신화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고대 그리스의 수학적 사고는 그리스 문명 전반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수학과 기하학을 매우 중시했으며 이것이 신화적 사고방식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고 이를 설명하는데 수학적 원리와 신화적 해석을 결합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피타고라스 학파는 수학적 비율이 우주의 조화와 연결된다고 믿었으며 이는 그리스 신화의 신성한 질서 개념과 상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1. 그리스 철학과 수학의 조화. 고대 그리스에서는 철학과 수학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수학이 우주의 본질을 설명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자연 세계의 조화와 질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며 그 과정에서 수학적 원리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는 수와 수학적 비율이 우주의 근본적인 원리라고 주장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은 수이다라고 하며 우주가 수학적 원리에 의해 조화롭게 유지된다고 믿었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특히 음악, 천문학, 기하학에 대한 연구로 유명했으며 이들은 우주의 질서가 신성한 수학적 구조에 따라 움직인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이 우주와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과 맞닿아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삼각형, 특히 직각삼각형과 관련된 기하학적 원리를 발견했으며 이는 자연의 구조와 조화를 수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천구의 조화라는 개념을 통해 천체의 움직임이 음악적인 비율을 따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의 질서와 혼돈. 그리스 신화는 처음에 혼돈 카오스에서 시작되어 신들이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합니다. 우주의 시작에서 혼돈이 존재했고 그 후에 가이아 대지, 우라노스 하늘, 타르타로스 지하 세계 등 기본적인 요소들이 나타났습니다. 신들은 이 혼돈을 통제하고 질서를 세우기 위해 여러 갈등과 싸움을 벌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수학적 질서와 우주의 조화 개념과 상징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올림포스 신들은
인간 세계와 신들의 세계를 관리하며 우주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질서의 유지가 수학적 비율이나 수학적 상수의 파이의 역할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파이처럼 일정한 규칙과 비율을 따르는 수학적 개념들은 혼돈 속에서도 일정한 질서와 패턴을 찾아내는 원리로 작용합니다. 3. 파이와 신성한 비율. 파이는 원의 둘레와 지름의 비율로 그 자체가 자연의 일정한 패턴을 나타내는 상수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기하학적 비율과 패턴을 통해 우주의 본질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학적 상수들은 우주와 신화적 세계 사이의 연결고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특히 파이는 원원의 둘레와 지름의 비율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며, 이는 그리스 신화에서 종종 나타나는 순환과 시간의 개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원은 끝이 없고 영원히 계속되는 형태로 신화적 시간의 영원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로노스 시간의 신나 포세이돈의 바다, 셀레스티얼 구체의 움직임은 모두 주기적이고 순환적입니다. 파이와 같은 수학적 상수는 이런 주기적인 운동과 조화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적합한 도구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4. 그리스 신화 속 수학적 상징. 그리스 신화는 상징이 가득하며 종종 수학적 개념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천체와 신들. 올림포스 신들은 종종 천체와 관련이 있으며 천체의 움직임은 수학적 규칙에 의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폴로는 태양의 신으로 태양의 주기적인 움직임은 수학적 비율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아프로디테와 황금비 골던 레이시오는 고대 그리스에서 매우 아름다운 비율로 여겨졌습니다. 아프로디테 사랑과 미의 여신은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상징하는데, 황금비가 그리스 건축과 예술에서 많이 사용된 것은 이러한 미적 이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결론. 파이와 그리스 신화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고대 그리스인들의 수학적 사고방식과 신화적 세계관은 상징적으로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수학과 신화라는 두 가지 도구를 사용했으며, 파이와 같은 수학적 상수는 그들의 세계관에서 질서와 조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1. 플라톤의 철학과 수학의 역할. 플라톤은 철학에서 수학적 개념들을 중요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수학을 단순한 계산의 도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리와 형이상학적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의 이데아론시리 어브 폼즈은 수학적 사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데아와 수학적 형상. 플라톤은 이데아가 현실의 사물들보다 더 완전하고 진리라고 생각했으며, 이데아는 변화하지 않는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데아의 세계는 수학적 개념처럼 변하지 않으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완벽한 형상을 나타냅니다. 원의 개념을 생각해보면 실제로 우리가 그리는 원은 완벽하지 않지만 수학적으로 정의된 원은 완벽하게 대칭적이고 아름답습니다. 플라톤은 이러한 수학적 형상이 진리의 세계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플라톤의 신화적 서술. 플라톤은 종종 신화를 철학적 설명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의 저서 티마이오스 TIMAEUS에서 우주를 설명할 때 그는 신성한 창조자인 데미오르고스가 우주를 수학적 비율에 따라 창조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주는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며 수학적 비율의 파이, 황금비 등이 그 질서를 설명하는 중요한 원리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플라톤 철학에서 수학적 비율은 그리스 신화 속에서의 우주 질서와 조화를 상징할 수 있으며, 이는 신화적 이야기와 수학적 사고의 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아르키메데스와 수학적 발견. 아르키메데스는 고대 그리스의 가장 위대한 수학자 중 한 명으로 그의 업적은 물리학, 기하학, 수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그가 발견한 여러 수학적 원리들은 그리스 신화와 상징적으로 연관될 수 있습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아르키메데스는 부력의 원리를 발견했으며 물체가 물에 뜨는 원리를 설명할 때 이를 이용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이 원리를 목욕을 하던 중 깨달았고
그 순간 유레카! 라고 외치며 달려나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발견은 과학적 사고와 수학적 계산이 신비롭고 심지어 신성한 통찰과도 연결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이 인간에게 영감을 주듯 아르키메데스의 통찰 역시 신성한 순간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아르키메데스와 구체. 그는 또한 구와 원기둥의 부피와 표면적을 계산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는 구체와 원이라는 기하학적 도형이 자연과 우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리스 신화의 천체와 시간의 순환 개념과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구체는 그리스 신화에서 하늘을 상징하는 형태로 신들이 살고 있는 하늘은 완벽한 구형의 질서를 따릅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연구는 이러한 기하학적 형태의 중요성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것이죠. 3. 수학적 비율과 신화적 상징의 연결. 고대 그리스인들은 수학적 비율이 자연과 인간, 신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화 속 신들은 인간의 삶을 통제하고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존재로 묘사되는데 이는 수학적 질서와 비례의 개념과 맞물려 생각될 수 있습니다. 황금빛. 그리스 신화에서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움의 여신으로 그녀는 이상적인 비율과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리스의 예술가와 건축가들은 황금비약 1.618을 이상적인 비율로 여겼습니다. 이 비율은 그리스 건축물인 파르테논 신전과 조각작품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아프로디테의 아름다움과 수학적 비율의 조화는 자연과 인간 세계의 이상적인 모습을 상징하는 역할을 합니다. 파이와 우주의 순환. 파이는 원주율로서 원과 관련된 모든 계산에 사용됩니다. 원은 그리스 신화에서 영원성과 주기성을 상징하며 시간의 순환, 계절의 변화, 우주의 질서 등을 상징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크로노스 시간에 싣는 시간을 관장하며 그 시간은 주기적으로 흘러갑니다. 파이는 원과 관련된 비율을 설명하는 수학적 상수로 이러한 주기적 질서의 수학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4. 수학적 질서와 혼돈의 대비. 그리스 신화에서는 종종 혼돈과 질서가 대립하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카오스 혼돈은 세상의 시작을 상징하고 그 이후에 신들이 질서를 세워나갑니다. 수학은 이러한 질서의 원칙을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신화적 사건들은 무작위적이고 혼돈스러울 수 있지만 수학적 사고는 그 혼돈 속에서 규칙과 패턴을 찾아내려는 시도입니다. 플라톤이나 피타고라스와 같은 철학자들은 수학을 통해 세상과 우주를 이해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수학적 비율과 패턴이 신화적 세계관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1. 신화의 상징적 해석. 신화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세상과 인간의 경험을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신화 속에서 등장하는 신과 영웅들은 단순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다양한 측면을 상징합니다. 신들의 상징성. 제우스 하늘과 번개의 신으로 권력과 질서의 상징입니다. 제우스는 신들 사이의 조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며 그의 통치는 수학적 원리인 균형과 비율을 나타냅니다. 아테나 지혜와 전쟁의 여신으로 합리적 사고와 전략의 상징입니다. 그녀는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이성적인 판단을 강조하며 이는 수학적 사고의 중요성과 연결됩니다. 이런 신화적 상징들은 수학적 원리와 연결되어 인간 경험의 복잡성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화는 수학적 질서가 자연과 인간의 경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2. 자연의 질서와 수학.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기 위해 수학적 원리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연 속에서 나타나는 패턴과 비율을 발견하는 것은 그들의 철학과 과학적 사고의 핵심이었습니다. 자연의 수학적 비율. 피보나치 수열자연에서 자주 나타나는 수학적 패턴 중 하나로 이는 식물의 성장, 나선형의 패턴, 그리고 해바라기 씨의 배열 등에서 발견됩니다. 이러한 수학적 패턴은 그리스 신화 속에서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황금비는 자연에서
아름다움과 조화를 나타내는 비율로 여겨지며 그리스 건축물과 예술작품에서도 흔히 사용되었습니다. 황금비는 아프로디테와 같은 신화적 인물들과 연결되어 이상적인 아름다움과 조화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물리학과 수학의 관계.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들은 물리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수학적 원리를 사용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물체의 부력과 운동에 대한 법칙을 발견했으며 이는 수학적 계산을 통해 설명되었습니다. 그의 발견은 자연의 물리적 원리가 수학적 모델을 통해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 고대 그리스 문화 속에서의 수학적 사고. 그리스에서는 수학이 단순한 계산이나 이론에 그치지 않고 철학, 예술, 과학의 모든 분야에 깊이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수학은 고대 그리스 문화의 중요한 기초 중 하나로 이들은 수학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학문적 교류. 철학과 수학의 융합. 피타고라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은 수학적 사고를 통해 우주의 본질을 탐구했습니다. 그들은 수학적 원리가 세상의 본질을 설명하는 열쇠라고 믿었고 이는 수학이 철학적 논의의 중심이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치와 사회. 그리스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수학적 사고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시민들은 합리적 사고를 통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수학적 원리들이 이러한 논의에 포함되었습니다. 4. 신화와 과학의 조화. 고대 그리스의 신화와 과학적 사고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신화는 인간 경험의 복잡성을 설명하는 도구였고 수학적 원리는 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방법론이었습니다. 신화적 사건과 수학적 해석. 헤라클레스의 12과제. 헤라클레스는 신화 속에서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합니다. 이 과제들은 종종 자연의 원리와 관련이 있으며 수학적 사고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라클레스가 네메아의 사자를 처치하는 과정은 힘과 전략을 요하는 사건으로 이는 수학적 계산과 물리적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신의 의도와 수학적 질서. 신들이 세상을 창조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과정은 자연의 수학적 질서를 반영합니다. 이는 인간이 이해하고 탐구해야 할 대상이며 신화는 이 탐구의 중요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5. 수학과 신화의 현대적 해석. 현재에도 고대 그리스의 수학과 신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 예술, 문학, 철학 등에서 그리스 신화와 수학적 원리는 여전히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술과 수학. 현대 미술. 많은 현대 미술가들이 그리스 신화의 테마를 수학적 원리와 결합하여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 나선, 비율 등을 활용한 작품들은 그리스 신화의 상징성과 수학적 아름다움을 동시에 표현합니다. 문학적 접근. 현대 작가들은 고대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이야기들을 창작하며 수학적 원리를 통해 인간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결론. 고대 그리스의 수학과 신화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수학은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였고 신화는 이러한 질서를 설명하는 상징적인 이야기들을 제공합니다. 파이와 같은 수학적 개념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세상과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